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3배수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낙관론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지만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다시금 좀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미 좀 선반영돼 있다는 시각이 많았고요. 여기에 또 미국의 경제 지표마저 혼재되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궁금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사안 외신 반응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현지 시간 3일이죠. 미국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면서 그래도 타결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오늘 시장에도 역시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세계 주요 경제 지표들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장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오늘 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중국의 서비스업과 종합 PMI 지표가 반등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제조업 PMI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제공했는데요. 오늘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54.4, 또 서비스와 제조를 포함한 종합 PMI 역시 52.9로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오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늘 시장 큰 폭으로 장 초반에는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지식재산권과 사이버 보안법 등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중국이 처음 인정했다며 엄청난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양국 간의 타결 분위기가 오늘 시장 그래도 지지력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재되면서 시장 큰 폭의 상승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달 3월 미국의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이 12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시면 2017년 9월 저점 이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부진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17만 3천 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상승 탄력을 저지했습니다. 이 무디스의 마크 젠디 분석가는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 기업에서 둔화하면서 고용 시장은 정점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재정 부양 효과가 끝났고 또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오는 5일 비농업 부문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통상 민간 고용 지표는 경제 상황의 미리 보기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고용 부진이 시장에 꽤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고용 증가율이 다음 달 추가로 약해진다면 실업률이 4%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미국의 3월 서비스업 PMI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은 3월 서비스업 PMI가 지난달 59.7에서 56.1로 하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8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ISM 측은 PMI 지수가 55를 넘으면 예외적인 확장세로 평가되는 만큼 아직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과 생산 등 또 타격에 예민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지표가 혼재되면서 월가에서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펜실베니아 홀랜드의 경제학자 조엘 나로프는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성장의 해가 끝났음이 분명하다라고 짚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도 다니엘 실버 분석가는 최근 GDP 보고서가 매우 약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경제 지표들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짚었는데요. 지표의 급격한 하락은 일시적이지만 경제가 큰 폭의 성장을 멈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팩트셋의 루카 파울리니 전문가 역시 선진국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기업 성장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무역 협상 추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농업 부문 이제 경제 지표가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이 지표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좀 올리고 싶어 할 것이고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어 할 텐데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장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외신반은 허정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윤희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이제 9차 협상인데 어느덧 9차까지 왔네요. 네. 이번에는 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판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긴 마라톤 같은 회담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앵커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요. 아무래도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중국 측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시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오늘부터 무역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양측은 9차 협상인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단판의 기초가 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이 이미 달성한 실질적인 진전의 기초 위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또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잘 실현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하는 협의를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무역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커들루 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는 한 미중 무역 협상은 1차적 차원에서 타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외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중국이 이미 많은 양보를 해 미중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여러 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을 단계적으로 미국에 개방할 뿐 아니라 미중 무역 적자를 2024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보셔야 할 것 바로 이 기간인데요. 이 기간 함께 살펴보시면요. 중국 측이 2024년까지 미중 무역 적자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다음 임기 때까지 공을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이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일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위안화를 마음대로 절하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환율 개입에 미국 눈치를 봤죠. 결국 며칠 전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환율에 대한 개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에 관련된 혁신이 이뤄졌고 위안화 환율의 유동성이 시장에서 개선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유연한 위안화 환율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무역회담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아직 우려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중 양측이 모두 양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미중은 게임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고 90% 협상이 끝났지만 남은 10%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양측에서 절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중 양측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냉전 시대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스티븐 로치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정하는 것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면 결국 양국의 경제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일단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2024년까지 제로 수준을 낮춰주겠다라고 한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굉장히 좀 세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좀 양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번에는 과연 결론을 낼 수 있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반응 윤유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